부령에서 함흥으로 오셔가지고 함흥 철수 작전 할 때 네. 그때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죠. 네. 그 부령에서 돌아와가지고서 그 사흘 만이죠. 그냥 당일로 왔으니까 여기 사흘 만에 와 보니까 그 사흘 만에 와서 그 참 얘기가 조금 한 흥남으로 돌아와서 사흘밤을 자고 나니까 11월 30일에 후퇴 명령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전방부대나 뭐 우리들도 이해가 안 갔죠. 상황이 뭐 상당히 좋고 뭐 일시에 다 압록강까지도 갈 수 있는데 왜 이런가 했는데 서부전선에서 중공군이 개입을 해서 서부전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전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흥남까지 군 병력들이 다 철수해야 된다 이겁니다.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 작전 지휘권은 미군한테 있고 그 당시에 식군단장이 미 식군단장이 알몬드 소장인데 그 알몬드 소장의 작전 지휘를 받아가지고 흥남으로 다 철수를 한 거예요. 근데 그 당시에 뭐 인민군들도 그냥 그 우리 포소리만 들으면 도망가고 했었기 때문에 뭐 별로 어려움 없이 후퇴를 할 수가 있었어요. 근데 우리가 후퇴를 한 데는 소식을 듣고 인민군들이 다시 뒤쫓아 오긴 했는데 상당한 전선의 공간은 있었더랬죠. 근데 그 철수작 흥남에서 배편으로 철수하기로 한 작전이 12월 15일부터 12월 25일까지로 정해졌어요. 근데 그 이유는 미 해병 1사단하고 7사단이 서부전선에서 북진하는 국군이 아니고 미 8군하고 합류하기 위해서 장진호 쪽으로 북진을 했더랬어요. 장진호 지나면 그 인민군사령관 소위 인민군사령관이 있는 그 회령이 있는데 그 김일성도 거기까지 도망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 메가더 사령부에서도 그냥 크리스마스 전에 다 끝내버리라고 이렇게 해서 그 해병대가 장진호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중공군이 개입한 중공군 대병력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고전을 했죠. 네, 거기서. 네. 거기서부터 그냥 뭐 막강한 중공군 인해 전술을 만나가지고서 미 해병대들이 무척 고전을 했죠. 그래가지고 그 해병대가 흥남부두로 철수를 해서 합류하는 걸 기다려서 그 철수를 하기 때문에 철수 날짜를 갖다가 12월 15일부터 25일로 잡은 겁니다. 24일로. 그 흥남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있는 게 그 병력이 한 10만 5천 가량 됐어요. 미군 병력하고 우리 이계사단의 병력하고.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군의 그 방침은 병력하고 장비만 그 흥남에서 철수한다 이거예요. 물론 장비를 우리가 함께 가지고 철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중공군에 대비해서 방어선을 구축하자면 장비가 있어야 되니까 당연한 얘기죠. 그런데 그 당시에 인민군들이 그 흥남을 향해서 압박을 가해올 시점이죠. 그래서 미군들이 항만에서 함포로 엄호를 했더랬죠. 참 함포 사이가 정말 대단했었어요. 그
밤에도 거기서 자면서도 흥남에서 자면서도 포소리가 안 들리면 불안한 거예요. 그래서 포격이라는 게 어느 존재에서나 그 적을 제압하는 데에도 효력이 있지만 국군의 공격은 국군의 사기를 올리는 데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. 포는 뭐 계속 쏠 수가 없는 거니까요. 포신도 시켜야 되고 하니까. 그 포소리가 멈추면 불안해지는 거예요. 그 정도로 한포사기를 갖다가 엄호를 해준 거죠. 근데 국군이 철수한다는 소식이 그냥 어느새 거기 주민들한테 알려져 가지고서 주민들이 그냥 다 흥남부두로 몰려드는 거예요. 근데 아시다시피 흥남부두는 그 여객부두가 없어요. 원래가 그 일정 때 흥남 질소 비료를 만드는 공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부두예요.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두가 상당히 넓습니다. 근데 그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그 여객 부두는 없었어요. 그 주민들이 그냥 뭐 흥남, 함흥, 뭐 저 심지어 청진에서부터 따라왔으니까요. 그게 뭐 꽉 찬 거예요. 뭐 보기에도 뭐 한 10만 원 될 정도였어요. 그래서 그 알몬드 장군이 병력하고 장비 이외에는 안 된다고 처음엔 무척 완강했어요. 김백일 장군이 참 공로자입니다만 김백일 장군이 그 알몬드 장군하고 단파를 지러 갔어요. 그때 나도 그 유일한 기자니까 날 보고도 같이 가자고 그래서 알몬드 장군 만나러 갔어요. 그때 스토 서단장도 함께 가고 했더랬죠. 그 여기 부두에 모인 저 주민들은 다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. 이 주민들 태우고 가자 그랬더니 알몬드 장군이 처음에는 그래도 장비를 가져가야 될 거 아니냐. 아주 완강했어요. 근데 그 김백일 장군하고 그 당시 수도 사단장이 소여찬 장군인데 그 양반이 그러면 우린 군인이니까 그 당시엔 그 원산이 이미 중공이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육로로 후퇴를 못했죠. 진격할 때는 원산을 통해서 왔지만 중공은 대부대가 낭림 산맥을 통해서 원산을 장악했기 때문에 선편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요. 그 국군 그 지휘관들이 우리는 군인들이니까 후퇴로 육로로 오겠단 말이죠. 아무리 희생을 물었어도 우리는 그 교전을 하면서도 후퇴로 육로로 올 테니까 그 자리에 피난이 태어날라. 참 눈물겨운 일이죠. 그러니까 알몬드 장군도 감동을 받았나 봐요. 좀 기다려달라고 오후에 좀 보자고. 그랬더니 나중에 한 얘기인데 경비행기로 부두를 일대를 돌았던 거예요. 그때는 헬리콥터가 없을 때. 그 직접 네. 그 알몬드 장군이 네. 시찰을 했군요. 경비행기로. 그리고 난 다음에 난 우리들은 그 부대로 가서 부대 사령부로 가 있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었거든요. 현장에서 알몬드 장군 그 사령부에 그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갔죠. 그랬더니 그러면 장비 싣고서 나머지 여력이 되는 대로 피난민들을 태우자고 알몬드 장군이 그러더라고요. 그만 해도 큰 성공이죠.
그리고 난 이후엔 미군들의 협력이 아주 대단했어요. 아무튼 장비 웬만한 건 다 버리고 피난민들 태워준 거예요. 근데 그때 뭐 그 함선이 그렇게 군함이나 뭐 수송선이나 그게 260척인가 뭐 그 정도가 흥나무도를 꽉 메워뜨렸어요. 그저 LST라고 그저 상륙 그때 쓰는 그저 상륙함. 차량이나 뭐 탱크까지도 싣는 그 수송선입니다. 그게 앞이 열려요. 그걸 그대로 그냥 해안에 대가지고 태울 수가 있는데, 그게 뭐 7,000톤 급이니까 뭐 그 피라미드들도 한 7,000명 태울 수 있어요. 그리고 나머지가 문제죠. 그냥 포함이나 뭐 순양함이나 뭐 그 배들은 그 해안에 접안을 못하니까. 그 항만 그 외항 쪽에 대교구 있으면 조그만 그 선박 가지고서 피난민들을 태워가지고 거기로 가서 태우는 거예요. 옮겨 실시죠. 네. 근데 그 LST 같은 것도 피난민들이 그냥 다 일시에 몰려들고 오기 때문에 그냥 뭐 가족들도 그냥 흩어지고 그런 거예요. 그렇겠죠. 거기서부터 그 이산이 생기는 거예요. 이산 가족이. 또 인원이 다 차가지고 앞에 그 물 LST 문을 닫을 때 그냥 그래도 타려고 매달리다가 그냥 바다에 떨어지는 사람 그냥 아주 비참했죠. 그리고 그 순양함이나 무슨 포함 같은 거, 구축함 같은 거에 올라가려면 그 사다리가 따로 없어요. 로프로 되어 있는 이렇게 엮어가지고 막 같은 것들을 늘어뜨려서 그걸 타고 올라가는데 힘 약한 사람은 그냥 올라가서 떨어지는 거죠. 그냥. 그것도 그 뭐 외항에 끼니까 수심이 상당히 깊지 않아요. 춥기는 또 좀 춥니까? 그때 영하 30도 넘는 그런 추위고 그냥. 그 파도가 그냥 뱃머리에 치면 그 파도가 올 정도로 추웠어요. 그런 철수 작전을 하는데 그 메로디스 빅토리오호라고 그 수송선이 그 민간 수송선인데 큰 역할을 했죠. 그 12월 23일인가 그 배가 왔어요. 부산에 왔다가 그 항공유를 싣고 왔다가 배가 필요되는 얘기를 듣고서 흥남으로 온 게 그 12월 23일인가 왔는데 거기에 피난민들이 뭐 말로는 나중에 얘기 듣기는 14,000명이 탔는데 거기 선원 정원은 40명도 안 되는데 배에 그냥 피난민들이 14,000명이 탄 거예요. 그냥 겹쳐지는 거죠. 그래서 탔어요. 그 탄 사람들이 다 무사히 거제도로 갔어요. 거제도로 간 이유가 부산으로 일단 귀향을 하니까 부산에 피난민이 꽉 차서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거제도로 뱃머리를 돌려서 간 겁니다. 그때 그 메로디스 빅토리호인가 그 배의 선장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. 그 인원을 갖다가 체크하라고 그래서 선원이 체크를 했는데 12,000명까지는 체크하고서 아유 그다음에 못하겠다고 해서 포기를 했는데 거기에 탄 사람들이 한 2,000명 될 거라고는 추산이죠. 들리는 얘기는 그때 선장이 배 안에 있는 거 다 버리라고. 네, 뭐 웬만한 거 다 버리고. 다 버리고 네, 다 그렇죠. 피난민 태우라고. 네. 그 선장의 이름이 레롤인가 선장이 참 용기를 냈어요. 그래가지고 다
철수 작전이 이루어지고 그때까지 거기서 계셨던 거죠. 그러면요. 예. 그러고 내가 어디서 서울로 가요? 마지막까지 있었던 이유가 네. 병력을 다 태우고 하는 걸 봐야 되겠다고 해서 그 사단 지휘부의 그 참모들이 끝까지 그 포함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끝까지 기다렸었어요. 아, 끝까지 봤어요. 다 철수가 다 끝날 네, 때까지 네. 다 그래서 그다음에 메로디스 빅토리 호가 그 피난민들을 다 태우는 것까지도 본 거죠. 예. 그때 그 사단 지휘부에서 끝에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나도 볼 수가 있었죠. 나는 그 저 피난민 배를 안 타고서 그 지휘부하고 함께 부산으로 안 가고 삼척에서 내렸어요. 예. 삼척에서 사단이 그 부대 재편성을 해서 방아선을 구축을 하니까 삼척으로 해서 다시 강릉 주문이까지 올라갔다가 또 다시 삼척으로 내려오고 했더랬죠. 그 강릉에 있을 때 강릉 방송국에서 그 흥남부두 철수 작전을 갖다가 보도를 할 수가 있었죠. 아, 강릉에서 네. 보도를 하셨 강릉 방송국이 있습니다.